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두 분 기대합니다. 예. 자, 지난 화요일 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첫 지지율. 이게 기대감인가 국정수행인가 시점이 묘한데 이 소장님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게 국정 지지율이고요. 첫 번째 조사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지난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10일부터 취임식 날부터. 네네. 그렇죠. 화수목. 어제까지 13일간 진행을 했고요. 긍정평가가 52%, 부정평가는 37%. 그 부동층은 한 1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주에 그 이제 당선인 시절의 평가 마지막 평가하고 비교해 보면 네. 거의 지금 상승폭이 41에서 52, 11%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게 이제 취임식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임식이 뭐 날씨도 너무 좋았고 날씨가 너무 네네. 9년 만에 보는 취임식에 그렇습니다. 4만여 명이 모여있는 네. 모습도 뭐 나름 장관이었는데 컨벤션 효과다. 네. 3일 동안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무 단호해요. 네. 일을 잘했을 수도 있잖아요. 취임 첫날 스케줄이 12개였는데. 그렇죠. 일을 많이 하시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도 방금 전에 이제 일을 열심히 했느냐 는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출근했을 때 바로 기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네네. 응답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네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식 효과 주목도가 또 높아지죠. 그래? 그렇죠. 용산은 어떨까? 출근할 때 분위기는 어떨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했다는 점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새 정부니까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해줘야죠. 그렇습니다. 한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그 기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잠깐 만나서 주요 현안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보통 그 대변인들이 하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직접 하시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에 정답을 딱딱 주셨어요. 그날도 일부만 한다 인사를 이렇게 그 기사 쓰기 좋게 가장 핵심적인 답을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쿨한 모습이라고 하면 너무 좀 네. 좋은 평가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줬던 것 같아요. 자, 출근 때마다 기자들과 만난다. 네. 또 이제 원하는 답변을 준다. 음. 심지어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자, 소통하는 모습은 좀 용산 가서 나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한 분들은 공약 실천,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단력, 추진력, 뚝심, 공정, 정의, 원칙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잘한다고 평가하는 요인으로 보기엔 좀 너무 전체적으로 다 미약하고요. 네. 부정평가가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0%예요. 아직도. 그게 또 긍정에도 있지만 부정에도 네, 있네요. 부정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긍정평가를 좀 논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그냥 컨벤션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 이건 이제 예상을 물어본 거겠죠. 근데 보니까 60%가 잘할 것이다. 28%가 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좀 기대감 조사 때보다 많이 오른 거죠?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국정수행 기대감에서 이제 취임식이 가까워지면서 이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취임식 그 장면 자체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10일 날 이후에 조사된 것에는 또 하나는 이제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념보다는 좀 실용적인 면 그리고 또 국정수행에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만큼이나 또 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잘 협치를 할 수 있냐 인사 문제도 좀 조치를. 그래서 왜냐하면 좀 논란이 되는 장관들은 바로 임명하지는 않았어요. 보류 중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도 좀 여론을 살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이걸 또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의 눈치를 본다. 네네네. 여론 눈치 봐야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감이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당선인 시절보다는 대통령이 돼서 기대감이 국정평가로 바뀌면서 좀 올라간 효과,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올라간 효과가 있는데
역대 정부와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당선인 시절에 직무수행 평가 잘할 건지 물어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79% 정도였고요. 높았네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87%. 어유 또 많이 높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85%, 김대중 대통령 79%. 그래서 거의 75% 이상의 기대감을 형성을 하는데 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60%. 좀 네. 다소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당선인들에 비하면 낮지만 예, 그래도 이제 또 처음에 낮게 시작해서 높게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기대를 대통령님. 해봐야죠. 네네. 그렇습니까? 낮은 게 좀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마침 우리 시사본부 잘 되는 것은 뭐 여론 오락관에 달려 있다. 아우,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뭐 온몸을 불사르면서 사실 지금 우리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긴 쉽지 않은데 저도 네네.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부상 부상 투혼. 투혼으로 네네. 무조건 좀 와야 많이 된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외출을 못할 네. 판인데 이번 부상을 안 당했거든요. 왜 다리를 입만 접- 살았어. 왜 다리를 접질리셨어요? 아 어떻게든 저기 우리 KBS 빨리 오느라고 네. KBS 사랑. 아이고, 그런데 이제 산재인가? 이런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을 통해서 좀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한 네네네.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은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겠죠. 네. 기대감인데 빨리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교통 정리를 해야 좀 인사도 더 원만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네. 높아질 가능성 이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또 이제 다음 청취율을 2배로 올려주시겠다고 네, 패널 직을 걸고 네네. 예, 이게 진행자 직은 아니에요. 제 운명을 걸었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여론 오락관. 자, 지금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론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네.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과 7일 조사한 거고요. 배 소장님 결과 네. 어땠어요? 결과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통과시켜야 된다가 50.2%, 네.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35.7%. 그래서 약 한 15%포인트 가까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부정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네네네. 긍정적이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임식이 가까워지면서 이 조사가 KBS의 대통령 취임 또 이게 여론 특별 조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덩달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조금 취임식이 가까워지는 게 개선됐는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으냐.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논란과 의혹이 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는 장관 후보자들. 여론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대결 구도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쪽 차원에서의 판단과 배경은 좀 인준이 힘들지 않겠냐 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걸 다 답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네. 이 지명이 근데 부적격이 좀 높기도 하고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네. 팽팽했는데 그래도 새 정부를 밀어준다면 그렇죠.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이 인준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론이 좀 높아졌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또 다른 이유로 부결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장관과 연계할 텐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슈가 뜨거웠어요. 예. 다른 장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 한동훈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보면은 적합 의견이 44%, 부적합 의견이 36%예요. 네네. 적합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난 4월 19일, 20일 했던 그 동일한 문항의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적합하다는 의견이 38%에서 44%로 6%가 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 실수 부분에 실수. 있어서 또 한 방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거기서도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 적절히 39.7%, 부적절히 42.9%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 10월 10일, 11일 조사여가지고 최근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ARS 조사여갖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갤럽이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이게 지금 12일까지 한 조사여서 예, 그래서
그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여론의 방향이 좀 돌아섰고 반면에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내정자의 경우는 부적절하다가 24%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인선을 적절히 24%겠죠. 적절히 24% 죄송합니다. 부정이 적절히 더 높다 이거죠. 적절히 24, 부적절히 45. 그래서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보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10일, 11일 조사도 최근이긴 한데 네. 묘한 게 10일이 취임 시기였는데 네. 그날 당일 새벽까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그러니까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 반영 자, 조금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어쨌든 청문회는 지금 그럼 한동훈 후보자 윈 이게 맞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모 반작용, 이모 한국 3M 반작용, 한 땡땡 반작용. 그다음에 소리쳐 무시하는 거예요? 소리쳐 반작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 늘 말씀. 이딱 세 명 의원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인사청문회는 욱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차분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완급 조절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떨 때는 격하게 또 이 청문회에서 나와 있는 그 대상자를 추격 완전히 몰아넣는 그것도 가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너무 아쉬운 거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그걸 정확히 왜 안 봤냐. 네네네. 심지어는 뭐 이건 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 됐으면 노안이냐. 물론 그 연령대에 따른 거라서 제가 뭐 참고를 해주 오해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할 정도로 이모 교수와 이모는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접근하는데 또 이제 그 한동훈 내정자에 대한 네. 어떤 감정적인 게 너무 좀 앞섰던 것 한 같아요. 질문 또 하고 한 질문 예. 또 하고 이게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언론이 오히려 검증할 내용을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 음.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제대로 쓰질 못했다. 네. 타고 들다가 끝에는 비밀번호 얘기하고 그러고요. 타고 돌다가 끝에는 또 네. 조국 전 장관 얘기하고 해서 이게 결론이 저렇게 똑같이 도돌이를 할까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도 결국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긍정 공감대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네. 되겠죠. 자, 그럼 두 분 데이터 네. 전문가들에게 예. 예언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하여 네. 지금 이야기한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이 외에도 지금 보류된 분들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어요. 자, 인선 전망 배 소장님 예언해 주시죠. 저는 한덕수 부결, 네. 한동훈 통과. 네. 또 정호영은요? 남의 사람들 이야기 안 할게요. 왜? 한덕수 총리와 네. 한동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교통정리거든요. 네. 이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부적절한 여론에 대한 교통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더 몰리는 거죠. 집중이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할 수 있는 것은 네. 총리 후보자밖에 없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총리는 부결된다. 한동훈 후보자는 장관 된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내정자는 될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네. 어저께 좀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가 지방선거 후보자들 등록을 한 그렇죠.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총리 내정자 계속 부결시켜서 끌고 간다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볼 때 좀 부정적일 수 있어서 저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도 좀 통과시키는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지방선거 전 들었어요. 통과된다. 네, 네. 네네. 그러면 저 배수장님 부결된다. 네. 저 아주 확답은 안 하시네. 네. 이걸 이제 답으로 놓고 네. 네. 통과된다 이 소장님과 이제 내기를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지방선거 플러스 여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미니 총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자, 이게 대선 주자였던 분들이 뛰어들면서 이 진짜 대선 2라운드가 돼버렸어요. 네.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 자, 여론조사 이 소장님,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습니까? 네, 이 조사는 개요는 잠시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갤럽. 소개를 해드렸던 개요는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안철수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인데 네. 안철수 전 위원장은 좋게 본다 출마에 대해서 51%예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가 37%,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11%포인트 부정적인 네네.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안전위원장은 과반이 이제 좋게 본다. 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소장님? 일단은 이 찬반으로 이제 봤을 때는 대선 후보였잖아요. 두 분 다 네네. 대선 후보였는데 일단 이제 실제로 그 맞상대는 이재명 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 미디어 토마토 그 뉴스 토마토 의뢰란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고문의 적절한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인천 계양을이 33.6, 그다음에 성남 분당감이 20.4, 출마 자체가 이르다가 33.4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제 바로 이렇게 또 그 선거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그 지금 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여권의 일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네네. 단일화로 여권으로 흡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차원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좋게 본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차이 나는 또 이유는 뭐 안철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안 됐죠. 또 공동정부도 안 되고. 국민의당 인사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 네네네. 등에서 또 새 정부의 강요로도 안 됐죠. 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어가 이거예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정 여론이 생겼죠. 아, 안철수 전 위원장 네. 정말 분당갑 출마라도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네. 이제 성대모사까지.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로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체가 좀 최근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이것도 네네. 이재명 고문과 후보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네네. 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는 좀 개인 차원의 동정 여론이 그렇죠. 높고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당 전체에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이 어떤 여론이 쏠려 있다. 그렇죠. 더 큰 리더십의 인물로 보는 시각인 것 네. 같아요. 사실은 뭐 대선을 끝까지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럼요. 상대로 치른 인물이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당시에 네. 지금 이제 여권으로 이제 편입이 된. 그래서 이건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호남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과반 이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경계하고 견제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더 견제하는 것이 여론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민주당이나 진보에서 견제하는 비율이 좀 낮은 반면에 이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 견제가 훨씬 더 결집돼 있다. 네, 네.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뭐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지방선거인데 네. 미니 총선까지 덧붙여지는 바람에 판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 격전지인데 네. 지금 인천 그리고 경기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나온 지역에서 런닝메이트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장 선거에서 뭐 개항을 해서만 이재명 고문이 이기면 안 되고 네. 인천시장도 당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그냥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지사까지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주인데 지금 지방선거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러닝메이트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네. 나타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도 충청권을 지원 유세에 갔다 왔는데 요게 이제 남은 한 20여일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반영될지. 근데 이 접전이긴 하지만 조금 그 유정복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고문이 인천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일말의 책임을 그렇죠. 끌어안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니까 지방선거 전체에서 그렇죠. 성적표의 책임을 또 지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 위원장을 하면서 네. 본인이 보궐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역대 이제 전국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가령 YS 확실히 또 이제 DJ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지역 더 큰 지역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을 보면은 광역단체가 10대 7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7이었거든요. 이기고 진 게.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한 자리라도 더 이겨야 이긴 거로 볼 수 있잖아요. 네. 11자리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고문이란 민주당으로서는 7, 8개. 8개 정도. 그렇죠. 8개를 가져간다면은 이건 우리가 승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디냐면 경기도 인천이 포함이 돼요. 아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의 선거 영향력 이른바 네네. 선거의 불세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재조명되느냐 안 되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네.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거죠. 이 소장님, 경- 왜 배 소장님이 서울은 뺐을까요? 서울은 이미 조금 이제 판세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아, 그래요? 상황이어서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여론조사 좀 들쭉날쭉해요. 오차범위 안에서의 박빙인데 어떤 거는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어떤 건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 쪽이 분열되어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용석 후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는데 일단 단일화해도 문제가 되는 게 두 후보의 지지층이 너무 상이해요. 네. 물과 기름이에요. 안은 섞여요. 네네. 단일화 한다고 과연 밀어줄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쪽에서 의문도 남네요. 단일화하면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한쪽이 튀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게 경기도 광역이 큰데 이게 좀 샘플링에 의해서 조금 이 결과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지만 결국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보수 표심의 분열로 인해서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는 구도일까.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이현영 선생님 말씀대로 강용석 변수가 저는 그냥 단순히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아니라 가로세로 네모 선거판 전체 네. 이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는 찹찹 분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찹찹 분석은 뭐냐? 김동연 후보는 찹 더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더 누가 더해지죠? 이재명 고문의 영향력이 더해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경기도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더해지는데 지금 김은혜 후보는 윤심이 더해진 건 괜찮았죠. 그다음에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전 위원장이 이제 추가된 네, 거 네, 네. 그것도 별 나쁜 거 아니에요. 도움 네. 돼요. 근데 강용석 이 강용석은 네. 강용석 후보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아요. 네. 그냥 워낙 이 유튜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보수층에서는 보수 쪽으로 보수 쪽으로 하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의 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 대선에도 끝까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말 그대로 히든 카드였잖아요. 어떻게 네. 되느냐에 네. 따라서 꽃놀이패의 중심에서 있었잖아요. 강용석 후보가 지금 그런 경우죠. 자, 강용석 변수가 경기도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근데 인천도 비슷한 게 아까 박남춘 현 시장 후보가 앞선 결과는 아직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 민주진보계로 보면 이정미 후보의 또 지지율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3, 4% 나와서 네. 여기는 또 이제 인천이 그래서 이제 진보가 표심이 분열되어 있어서. 근데 여기는 또 이게 선거 연대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의 어렵죠. 분위기로는. 네. 네. 요즘에 뭐 정의당이 옛날처럼 네. 단일화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그럼요.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또 한 가지 이 민주당이 어제 성비위 의혹이 뻥 터지면서 박완주 의원의 제명 소식 좀 놀랐고요. 네. 이 공동 비대위원장들의 또 사과가 나왔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좌관 협의회에서는 더 큰 게 또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청와대 인사에서 그 총무비서관도 성비 문제가 있다. 이게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아니고 대통령실. 참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네네네. 해야 되죠. 예, 대통령실의 그 총무비서 윤재 현 새 정부의 그렇습니다. 새 정부 네, 그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네네. 검찰 시절에 이제 그 징계를 그것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문제인데 어쨌든 그 정당의 그 영향이 지금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큰데 네. 그래서 정당 지지도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31%, 정의당이 5%인데요. 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10%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컨벤션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금 거의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비위가 사실 오늘 갤럽 조사에는 일부만 조금 반영됐을 것 같은데 성비위는 일부만. 네네 다음 주 조사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반영이 되면 더 민주당이 떨어질 수도 있네. 20%대 후반. 아이고. 그 최영일 진행자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 때 제가 열심히 중요하다. 네네 맞아요. 실제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이번 지방선거도 열심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들 MZ 세대나 여성 중도층이 이런 성비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뭐 이래? 국회의원이 이런 거야? 네. 청와대 아니죠. 용화대 아니죠. 저기 대통령 집무실 아직 안 정해졌지만. 비서관이 이런 거야?
근데 또 다른 비서관 김성애 비서관인가요? 네네네. 이런 또 종교 다문 사람 논란이 있으면 예. 결과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MZ세대도 중요하고 중도층도 중요해요. 여심이거든요. 네. 그건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그거 분명히 또 다다음 주 되면 물어보실 거잖아요. 가장 네. 중요한 변수가 저는 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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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음 그럼요. 주도 그럴 것이다. 여심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근데 이벤트 큰 것들이 많아요. 예, 뭐 있죠? 추경도 있고 추경. 6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 네네. 역대 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방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 여권에게 호재가 되는 이벤트들. 아니 근데 방한이 그렇죠. 여권의 네. 호재가 되기에는 20일 방한, 예. 21일 한미 정상회담, 22일 문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만나자고 얘기는 했는데 네. 일정이 지금 잡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근데 될지 동선이 궁금합니다. 너무 동선이 멀어가지고 동선이. 올라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변수도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